요 큐렉소라는 종목은 우리 수술용 로봇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수술용 로봇 회사 하면은 FDA 승인을 받았던 고영이 생각나죠. 근데 큐렉소도 원래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 미국에 진출하려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사실 고영보다도 더 빨리 이게 FDA 승인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이제 까다로워지고 이게 인증 절차도 이제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요게 사실 국산 로봇이 그 해외 진출에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산 로봇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 그 다음에 미래 컴퍼니의 레보아이, 그 다음에 이제 고영의 또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2021년에부터 해가지고 계속 FDA 인허가 했는데 이게 사이버 보안, 뭐 내구성 요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충족을 하지 못하면서 성과 FDA 승인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용에서 먼저 이제 뚫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요 수출길 확 뚫렸다. 큐렉소 미일 캐나다 인증 한 번에 했다. 이게 이제 MDSAP라고 이제 이게 돼 있죠. 뭐 약자죠. 메디컬 디바이스 또 뭡니까 싱글 뭐라 써있어요? 오디트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첨단 의료기기, 로봇도 의료기기지 않습니까? 수술용 로봇이니까 단일 심사 표준 프로그램이다. 표준 프로그램이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나라들 보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그러니까 이제 국지간 요 시장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품질 관리 기준을 국제 표준에 따라 단일 심사하는 제도로 인증 획득 시 개별 국가별 별도 심사 없이 일부 또는 전면 면제를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간에 이제 미국 시장에 그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단일 심사 인증을 한꺼번에 이제 취득을 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겁니다. 이게 승인된 건 아니에요. FDA 승인된 건 아니고 간소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표준은 통과했는데 각 나라별로는 그래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한 번 더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제 한번 1차 관문을 표준 심사제도 이 구간을 통과해가지고 인증을 한 번에 획득을 이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큐렉소는 현재 글로벌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인허가 국가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번 요 인증은 신규 수출 지역 확보는 물론 해외 파트너사의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확보는 했다. 인증은 한 번에 그 통과는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각 개별 국가별로 이제 별도 심사 없이 면제 이렇게 일부 면제, 전면 면제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워낙에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국가에는 그대로 판매가 허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한번 개별 심사는 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의료 로봇이라고 우리나라에 사실 의료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이게 큐비스 조인트, 스파인, 뭐 모닝워크, 뭐 이런 것들 의료용 수술 로봇 전문 회사가 바로 큐렉소입니다. 상장 회사 중에서는
뭐 이쪽에가 이제 시장 자체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그렇게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아직도 뭐 고용조차도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FDA 승인만 받았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작년 뭐 실적도 얘기 애들은 또 안 나왔네, 그죠? 여기 나왔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좀 시원찮았네요, 그죠? 영업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서 좀 시원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은 계속 이제 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이 지금 보면은 부채가 거의 없죠. 부채 비율이 9%뭐 이런 수준이니까 거의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상 문제될 것은 당장은 뭐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라 없죠.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고용 같은 경우는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이 워낙에 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좋았고 로봇주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이게 더 세게 올라가 버린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만은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한적이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뭐 상한가 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재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주가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완연하게 일단 상승세를 해 나갈 거로 보고 있고, 여기가 지금 11,000원 초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1,000원을 일단은 돌파가 돼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가다가 두드러 맞아 버렸으니까 저것을 이제 돌파를 해야 본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FDA 승인이 됐다 그러면 15,000원까지 그냥 금방 치고 올라갈 그런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아니니까 인증만 이제 표준을 인증받았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11,000원 안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매물이 좀 많잖아요. 12,000원대.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갔기 때문에 11,000원대보다는 이제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있으니까 밑꼬리도 쪽 달고 거래량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걸 치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12,000원짜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지탱을 하다가 이렇게 저 꼬꾸라 자빠진 자리가 있죠. 14,000원이 되고 이렇게 가네. 그죠? 요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접근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 12,000원 전후 사이클을 목표가로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뭐가 이제 조금 더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커질 시장이에요. 이쪽에가 우리나라가 좀 힘이 없어서 그러지,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지. 왜냐하면 수술용 로봇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손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미시한 것을 이렇게 만져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로봇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디테일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술용 로봇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시장은 분명히 커지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요쪽에서 어쨌든 해외에서 이게 좀 승인도 좀 짝짝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여기에 이제 뭐 해외 물꼬를 트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이 종목들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5,000원 이런 거 우습게 올라가 버릴 판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뭐 된 것도 아닌데 인증만 받은 건데, 뭐 그렇게 이제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12,000원 전후 사이클 보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 그럼 14,000원까지 보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21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1선 지지 받고 이제 올라쳐야 되는데 21선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 이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 이제 주황색 21선이거든.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모멘텀이 아주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들도 요건 뭐 FDA 승인되고 뭐 그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이제 쭉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매수해 왔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최근에 이제 그런 형태를 취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에 1차적으로 가담하시고 그 다음에 밀려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만원을 뚫을 때 2차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선 지선. 근데 1차 매수했는데 주가가 못 가고 빌빌 돼버려. 그러면 추가 사면 안 되지. 왜냐면 재수없으면 21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중장기적인 모멘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단기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사실 주가가 올라가지 재료 없을 때 지 혼자 올라가냐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매할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인다 그럴 때는 이제 관망을 취하면 돼. 예?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이지 않습니까? 5시 17분.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관망을 취하고 있다. 내일 아침에 딱 보면 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이제 주가가 매기가 딱 달라붙으면서 애가 쳐가면 그때 매수해도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딱 레이더에 좀 걸어놓기만 하고 억지로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보유 전략은 당연히 해야지. 예? 근데 매수의 조건에 있어서 지금 뭐 바로 치고 올라갈 재료는 아니니까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선발대가 매수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어요. 본진에서 이제 공격 앞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21선 지 잡고 내일 아침에 한번 매기가 달라붙으면 얘를 이제 공략해보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렉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릴 뻔했는데 우리 이제 천재투자TV를 이용을 하신 분들이 수익이 잘 나요. 여기는 이제 저보다도 능력이 더 탁월한 그런 전문가들이 24명이 무료로 리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 큐렉스를 분석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매수하려고 딱 우리가 관심 종목이 누구 이제 딱 지켜보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와야지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딱 노리고 있다가 전문가가 딱 배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이 잘하는 전문가 24명의 각각이 이렇게 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미리서 입장하셔가 이 전문가 무료방에 입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앱을 설치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해서 공개 채팅방에 입장하면 24명 전문가들 방에 무료로 다 입장이 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는 뭐 당연히 좀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